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일단 출발은 좋았지만 장중 내내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출발이 좋았던 이유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11월 민간 고용이 10만 3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해서 줄었고 또 시장 예상치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10년물 국채금리 4.1%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유가는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리고 우리 시장도 하루는 시세를 좀 보였다가 다음 날은 약세를 보이는 이렇게 핑퐁핑퐁을 좀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의 모습은 좀 어떨지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지수부터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0.13%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여전히 2,5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2,4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2천억 원 넘게 장 초반에 거세게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5%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이고요. 8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1,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진단 키트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겨울이라는 특성상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시세 낼 수 있으니까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 감기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처럼 코로나와는 달리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또 발표를 보면 항생제의 내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진단 키트주 관련주들까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틀 전 화요일 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노란톡방에서도 과거에 제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다. 제 사진 박혀 있고 그때 당시 방송했을 때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주목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됐고 제가 간간히 얘기를 했죠.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이고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어제는 엔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YG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이틀 전부터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공략을 해줘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노란톡방에다가 미리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노란톡방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거고 그리고 그날 잠깐 나고 공개방송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일단 회원들한테도 이틀 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를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추천한 게 아니고요. 11월 24일, 11월 27일 이때에서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으니 지금 모양들이 심상치가 않고 거래량이 심상치 않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걸 올 겨울은 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중국 폐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2의 또 코로나로 또 갈 건지 아니면 뭐 동물 백신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조류독감으로 갈 건지 그건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움직이면 방역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뭐 폐렴 치료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호흡기 질환 관련주는 먼저 일찍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뭐 불기둥 레이더 거기에서는 국제약품이라든지 이것도 몇 번이나 소개를 시켜줬고 몇 번이나 추천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라서 오늘도 방송 끝나고 저는 녹화하러 들어갈 건데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이슈와 그다음에 계절적인 특성과 차트의 흐름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진단키트 관련주 뭐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급락장이 없다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나라 지수 보면 자, 어제 미국 시장 흔들렸다고 하지만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자, 다우존스 여전히 고점에 떠 있고요. 나스닥도 고점에 그냥 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지수도 뭐 고점에 떠 있는 상황이죠. 누르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강했으면 오늘 반도체가 강했겠지만 어제 약했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약하고 제약주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본 지수도 어제는 2% 넘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소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얘들 어쨌든 간에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없으니까. 근데 유럽 시장은 어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생각이 없어요, 얘들은. 그럼 우리나라는 급락할 일이 없죠. 급락할 생각이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뭐 빠져봤자 1% 이내, 올라가봤자 1% 이내, 뭐 이 정도 내에서 우리나라도 박스권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2,400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제는 엔터주들이 20% 폭등 뭐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제약주들이 5%, 7%, 8% 올라간 애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10% 올라간 애들도 꽤 있고요. 어쨌든 오늘 한미약품도 강하고 한미사이언스도 강하고 뭐 그 외에 뭐 국제약품도 강하고 자, 국제약품 이걸 얘기했던 거거든요. 언제서부터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목요일마다 제가 방송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녹화가 들어가고 월요일 날에 아침에 방영이 됩니다. 그때마다 뽑은 종목. 그래서 여기 있을 때에서도 국제약품. 여기서 차트 이쁘다고 거래량 좋다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방송 본 사람들만 알겠죠. 월요일만 아침 7시마다 보신 분들만. 그래서 이거 몇 번이나 이거 한 3번인가 4번인가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되게 잘 가죠. 그리고 맥 ICS 호흡기질환 관련주. 이것도 바닥에서 거래량 실리니까 아주 폭등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폐렴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뭐 치료제 관련주들 뭐 저쪽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강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 관련주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다 모양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사실 이 얘기를 이틀 전에 할까 어제 할까 하다가 어제는 제약주들이 고맙게도 조정받길래 제가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죠. 이거 조정받는 거 죽는 거 아니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그래갖고 몇 개는 가격이 들어오는데 몇 개는 가격이 안 들어오고 막 도망갑니다. 이게 장이 좋을 때는 그래요. 장이 좋을 때는 가격을 안 들어오고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제약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갈 이슈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중국 폐렴 말고도 뭐 다른 이슈로도 계속 점프를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는 급락이 없을 거고 테마주 장세는 계속 이런 식으로 돌 텐데 IT 섹터들도 나스닥이 플러스가 나면 또 움직일 겁니다. 제약주들은 뭐 아직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제약주들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가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또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5%가량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4,4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마찬가지 진단키트 관련주라 그래 말씀드렸죠. 폐렴 진단키트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폐렴 진단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고 좀 돌파를 했는데 눌리면 사세요.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눌리게 됐을 때 공략을 하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올 겨울에서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잘 안 갔죠. 한 2년 동안 좀 잠들었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도 초반에 생기고 나서 2021년도까지 갔다가 그때 피크 치고 뭐 계속 조정받아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꽤 많았는데 하여튼 올 겨울에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올 여름이나 봄에선 얘기했지만 이틀 전이나 아니면 최근에 공개 방송을 들었거나 아니면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올 겨울에서 시장도 좋아졌고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제가 기대감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거래량도 좋고요.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또다시 제약주의 강세가 또 올 것 같아서 오늘 랩지노믹스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27일 제이시안 시스템 4,800원에 접근해 봤고요. 1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11월 28일 뉴로메카는 34,000원에 11월 29일과 11월 30일 솔트룩스는 29,000원에 12월 1일 퍼스텍은 3,4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4일 풍산 37,000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5일 그리고 12월 6일 한국항공우주 각각 47,500원, 47,350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1.5% 그리고 1.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함께 좀 집중을 해봤던 한국항공우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 공개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특징은 웬만하면 크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제약주의 힘을 뺏겨가지고 그래도 방산주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국항공우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지금 뭐 제약주들이야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다지만 뭐 방산주들도 이슈를 찾자면은 올 연말과 내년에서 수주 소식들이 올 거고 그럼 내년 뭐 3월달, 4월달, 5월달은 수주 소식이 없겠느냐? 계속 있을 거예요. 내년에서도 뭐 몇 번에 수주 소식이 있을 거고 그럼 2025년도에는 없겠느냐? 그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6년도에는 그때도 있을 거예요. 7년도에도 있을 거고 8년도에도 있을 거고 2009년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기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리나라만큼 가성비가 좋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제품 좋은 건 다들 알지만 너무 비싸고 뭐 무게 받는데 4년, 5년 걸린다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일단 비싸니까 비싸고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애들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잘 만드는 그게 있어요. 다 잘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은 다 잘 만들더라고요. 뭐 비행기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전차, 탱크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다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서는 그냥 안전하다 대신에 지금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국항공우주 뭐 어제 47,350원에서 공략을 해서 오늘 1.9% 올라갔는데 뭐 아직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냥 보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흔들리는 쪽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오늘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뭐 반도체나 로봇주들이 좀 빠지겠죠. 제약주들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얘들 유유제약 이렇게 11% 잘 움직이는데 한국항공우주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하고 편안한 게 싫고 이렇게 급등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는 제약주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약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5% 10% 올라가든지 5% 10% 바로 빠지든지 오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급등하는 애들은 급락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제 엔터주 많이 올라간 것들도 오늘은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내질 못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고 흔들리기도 5% 7%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건 별로 안 좋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유의적 봐봐요.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쪽이 오늘은 제약주라서 오늘 방산주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 그냥 오늘은 재미만 없을 뿐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냥 보유는 괜찮겠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자,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네요. 어제 고가가 그거였는데 어제 또 올라갔으니까 이제 100%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고가가 여기가 97.7%였는데 올라갔으니까 이제 100% 넘어간 거죠. 한 101%, 102% 될 텐데 드디어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웃긴 게 얘는 잘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은 왜 떨어지느냐? 개인들의 때를 타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기가 쉬운 자리에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은 우리가 찻장 위에나 이렇게 올려놓죠. 그럼 5살, 3살짜리 아이는 못 만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걸 못 만지듯이 지금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왜냐면 개인들이 이걸 건드리게 되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 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세력주, 작전주 갔다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다른 IT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부분 한 1에서 3%는 빠지고 있네요. 원익 IPS도 1% 빠지고 있고 나머지들도 뭐 솔브레인도 2% 빠지고 있고 제이스텍도 4% 빠지고 있고 그래도 뭐 그동안 많이 떠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뭐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 뭐 이오테크니스, 두산테스나 대부분 빠지는 게 1%, 2% 내외라서 크게 안 빠지는 거 보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어떤 재미가 없죠. 나스닥이 못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얘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쥐고 올리는 겁니다. 열심히 올리는 중이라서 그래서 세력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셔라.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야 뭐 나중에 세력들이 한번 장난친다고 확 하고 죽이면 밑에서 뭐 6,000원, 5,500원, 5,000원에서 사면 되는 거고 신규 매수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갖고 가세요. 얘네들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뭐 10,000원을 넘기든 20,000원을 넘기든 30,000원을 넘기든 자기네들이 팔고 싶은 자리에서 올리겠죠. 그리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겠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까지 올렸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또 올렸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서는 그렇죠. 고점에서 폭탄 투하를 할 텐데 아직 그 고점에서 폭탄 투하하는 자리는 아직 안 나와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10,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랩지노믹스로 가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고요. 지금 다른 애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쉽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그렇다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매수 가격은 4,300원. 4,300원. 내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오후장에서 제약주들이 좀 시들시들 좀 시세가 조금 멈춘다 그러면은 살살 밀리면서 4,300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4,200원도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미 돌파가 한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에서 공략하면 지금 제약주들 움직이는 흐름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좀 아까 유유제약도 강했지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강하고 대형주들도 강하고 뭐 신풍제약도 강하고 국제약품도 강하고 이미 강하게 올려친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점으로 이렇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려서 4,300원 쪽으로 내려온다 하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전처럼 뭐 해외 관광객들을 뭐 검사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제한을 걸지를 않잖아요. 자유롭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들 뭐 특별 나가지고 뭐 폐렴이 안 걸리겠습니까? 분명히
또 확산이 되거나 이제 어제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좀 따뜻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영하 5도, 영하 7도, 영하 10도 막 계속 이렇게 되는 날씨가 되면서 아마 또 감기가 또 호흡기 질환이 또 뭐 난리를 치는 그런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우리가 다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뭐 1, 2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표역 종목 랩지노믹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 4,3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삼천당 제약 함께 보시죠. 2%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종목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약주입니다. 기존의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가 특허 만료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좀 열리게 될 텐데요. 여기에 삼천당 제약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달에 국내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냈고요. 지금 글로벌 3상까지 임상을 좀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임상 다 마무리하고 품목 허가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7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저점이 깨지거나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슈가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뭐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호흡기 질환 쪽에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올 때니까 겨울이면 이제 감기도 독감 환자도 폐렴 환자도 이슈가 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좀 빠를 것인데 그래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움직이는 것도 뭐 그런 쪽이겠죠.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감기약 정도는 다들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해열제라든지 그래서 저 큰 애들이 움직이면 다 뻔한 애들인데 가벼운 쪽 애들은 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이제 폐렴인지 아닌지 이제 진단하는 애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근데 물론 얘네들 테마입니다.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올 겨울에 걔네들이 뭐 돈방석에 앉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것 같아 갖고 그게 올라간다. 에이, 설마 그러겠을까요? 그렇죠? 그냥 이슈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만약에 호흡기 질환 쪽이었다면 지금 벌써 10% 정도는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일단 바닥에서 일단 모양은 잘 잡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기 질환 쪽에 이슈가 많았다. 아니면 얘가 뭐 유전자 치료 가위 관련주였다. 그랬으면 벌써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거는 안 나오더라도 제약주 여러분들이 덩달아 이렇게 좋게 되면 쫓아는 갑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는 그냥 천천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7만 5천 원에 물린 자리는 올 겨울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업?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00원에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00원에 30%. 네. 자, 일단 소외주예죠, 그렇죠?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에서도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러니까 더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없어요. 네. 대신에 뭐 이러다가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내년 이제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 대선에서 물론 미국 대선에서 미국 애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나라들 거기에 뭐 건설 장비들 거기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건설하겠다. 그럼 걔네 나라가 좋은 거지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인프라 관련 좀 뭐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동나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양을 만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죠. 뭐 내년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나올 거라 하니까 붙하고 나서 공약이 뭐가 될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직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인프라 관련주 뭐 기후 관련주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얘기되면은 그때도 건설 장비가 그때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한번 참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없어지거나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차트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 때에서 뭔가 인프라 관련주 이슈가 나올 때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도 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또 금리 인하하면 또 건설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어제는 뭐 엔토주, 오늘은 제약주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이니까 이 건설 네. 쪽이라는 이쪽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향을 듣고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인 랩지노믹스 현재 움직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4.39%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매수가는 4,3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장중 흐름 어떨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여전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4% 하락하면서 2,4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도 조금 더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SK하이닉스만 1% 넘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AMD가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일단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는 관련주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약보합순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강화를 위해서 사업팀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터의 풀스품이기 때문에 가전이나 모바일 통신, 태양광 여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 장 초반보다 더 크게 밀려나면서 1%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812선 지나가면서 오히려 810선에 조금 더 가까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1위에서 5위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더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4% 정도 밀려났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 주들이 시간 외에서 장 마감 이후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오랜만에 상승을 하면서 머스크 CEO가 저가 전기차 생산 준비 잘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좀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이 훈풍을 좀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 15거래일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장에서 7% 넘게 좀 빠졌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약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1.9%, 에코프로는 4% 이상 밀려나면서 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19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1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현 시각까지 제일 강한 섹터는 제약바이오로 보여지고요. 어제 그저께 움직였던 요소수 관련주도 어제도 흔들리고 오늘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박스권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면서 종목들 한 번씩 움직이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참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들어올 때 이슈가 없으면 바닥에 있는 거 안 움직이죠. 아까 수사중공업처럼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들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이슈가 안 들어오니까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은 딱 보고 패턴이 만만하다 싶으면 들어가면 웬만하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뭐 지금 신신제약서부터 해서 신풍제약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차트를 볼게요. 자, 일동제약. 보면은 이제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 있는데 오늘 제약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분차트를 보면 요까지는 잘 움직여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좀 실려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제약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 거냐라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준비량으로 얘네들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예탁 자금이라든지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돈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주식에서 이 시장을 세게 올릴 만한 아직 그 정도의 힘은 아직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계속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테마가 요소수 움직였다가 뭐 움직였다가 깡총깡총거린다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그냥 테마주들만 급등급락 기승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싶어갖고 안달이 났는데 뭔가 딱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다들 상한가 가고 죄다 그냥 예를 들어 반도체 하나 움직이면 1번부터 100번까지 그냥 다들 그냥 20%씩 다 급등하고 막 이런 정도의 강세면은 지금 오늘 제약주 이 정도 흐름이면 계속 급등이 나오겠죠. 내일도 급등이 나오죠.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오르락 내리다. 그러니까 저점은 깨진 않는데 이게 그냥 쭉쭉 뻗어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쫓아갈 필요가 없이 기다리면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그럼 물릴 일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몇몇 종목들 아까 보니까 유유제약도 15% 올라갔다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아직 뻗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겠죠. 뭐 다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일부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렸다가 밀릴 때까지.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세요. 내려오면 사고 박스권은 고점에 가면 팔아야 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지 박스권 매매하지 않고 계속 이게 우상향으로 끝까지 올라간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매매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슈가 될 때까지. 근데 이슈가 빠르게 올 건지 늦게 올 건지는 대충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올 건데 언제쯤 나올 건가? 뭐 조만간에 나올지 내년 봄에 나올지 어쨌든 나오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기대감. 근데 제약주들은 어쨌든 간에 올 겨울이 왔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폐렴이 막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네?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게 빠를 것 같으면 빠른 쪽으로 먼저 공략해 주는 게 좋고 늦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뭐 건설주 같은 경우 뭐 메가트시티 이슈가 나는데 일단 뭐 삽을 푸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국간이 예산이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싸워야 돼요. 예산 내놔라. 예산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정책적으로 갑자기 움직일 때 그래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이유도 어쨌든 지금 나라의 예산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을 얘기를 해도 예산까지 편성이 될 때까지는 그게 진짜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 기사에만 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슈에 움직일 때에서 들어가는 좋은데 뜰 때만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박스권 시장이고요. 시장 급락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찬바람 불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얘기 드렸던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계속 제약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주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테마 장세 계속해서 좀 돌고 있고요.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백신 연구소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 종목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차백신 연구소 오늘장에서는 4.41% 상승했고요. 5,4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라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차백신 연구소가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면서 도전장을 좀 내밀었는데요. 특히 기존에 있는 치료제인 싱그릭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7,5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차백신 연구소 다른 제약주들도 비슷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오르는 애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요. 자, 얘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많이 안 빠지죠. 올해 8월 달에 한번 들어줬다가 내려갔다가 올렸다 내렸다 이제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하락 추세는 끝났고요. 하락 추세대는 끝났고 이제 횡보해서 이제 우상방으로 올리고 싶은데 지금 다른 제약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도 오를 때가 된 거예요. 일단 6,000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관찰하시고 거기서 팔란 얘기는 아니니까 거래를 실으면은 6,000원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거래가 실리면 단번에 7,500원까지 갈 수가 있고요. 거래가 안 실리면 6,000원 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내년 3, 4월 달까지 계속 우상방으로 한 7,000원까지는 기대를 하면서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백신 연구소 상담 이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CS-윈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CS-윈드 오늘장에서는 0.76% 하락하면서 52,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풍력타워 제조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의 연결을 좀 지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과 좀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을 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다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은 52,8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박스권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 저점에서 저점을 잘 지지하고 있으면 뭐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괜찮은 보여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저점 만든 거 있죠? 최근에 만든 저점도 여기죠? 근데 여기가 일단 저점 바닥인 것 같아요. 매수한 가격도 지금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45,000원이 안 깨지면 뭐 풍력주들이 갑자기 이슈가 돌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지금 어제는 이런 식으로 빠졌었던 하이브나 SM이나 YG엔터나 JYP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슈가 되면 이것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풍력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지겨울 것 같기는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양호해 보여서 그냥 보유는 가능. 그래서 45,000원 안 깨지면 보유는 가능. 좀 지겹더라도 이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정 이슈가 안 나오고 지겹다 그러면은 뭐 겨울철에서 늘 나오는 이슈들 있잖아요. 방역 관련주들. 또 조만간에 또 조류독감이나 또 돼지열병이나 또 이슈 나올 텐데 그럼 또 그게 돼지열병으로 또 돼지들 또 땅에다 묻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면 또 음식 가격 올라간다고 뭐 수산주 움직이거나 뭐 움직이거나 반대급수 움직일 그런 쪽들이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제약주나 뭐 음식 업종이나 이런 쪽들이 오히려 빠를 수가 있겠는데 풍력주도 모르죠. 내일 당장 갑자기 뭐 정부에서 뭐 추진하겠다 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차트는 양호하다. 근데 이슈가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으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좀 끌고 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파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전일 대비 2% 넘게 좀 빠지면서 18,0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만 원 선 밑에서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IPO로 상장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너무 크게 좀 하회를 하게 되면서 하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하나 싶긴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반등을 좀 멈추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파도는 제가 신규주들을 하지 말라는 이유의 얘의 지금 대표적인 경우인데 다른 신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반토막 나는 게 빨라요. 파도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공략할 때에서는 좀 10%가 손실이 넘어간다 싶으면은 50%, 60%가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 필요하고 대신에 장점도 있죠. 단번에 100%가 올라갑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그랬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엄청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니 조정받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130%, 140% 올라갔단 말이에요. 단번에. 근데 얘는 예고, 그렇죠? 파도는 파도고 좀 패턴도 틀려요. 파도는 지금 상장한 이래도의 저점이 깨졌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9,000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3만 원이라 올라오면 손절을 해보시는데 올라왔을 때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올라온 거 그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는 거,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손절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느낌은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오랜 시간 고생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때도 급락을 한 다음에 한 1년, 2년, 이제 2년째 되니까 바닥에서 좀 올라오죠. 그래도 그때 당시 급락했었던 자리 회복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급락했던 자리 25,000원, 23,000원대인데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그 전에 얘도 50% 넘게. 근데 물론 얘는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뭐 그 건설이 무너지는. 어쨌든 이런 악재가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차트입니다. 얘도 갑자기 여기가 무너지면서 떨어졌죠. 이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서도 가져갈 생각이 있으면 뭐 가져가시겠지만, 근데 이게 손실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 90%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주는 그게 어려워요. 정상적인 종목은 마이너스 50%까지 안 떨어지는데 얘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3만 원으로 올라오면 손절 고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화신인데요. 파진? 네네, 화신. 화신. 네네. 파진. 13,400원에 10% 갖고 있는데 좁은 날에 제가 막 올라갈 때 팔까 그러다가 네. 개파락된 게 있어갖고 좀 찜찜해갖고 먼저 팔까 그러다가 못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괜히 또 더 올라가면 그냥 손실 날까봐. 그랬더니 하는 데까지 매꾸러 왔네요. 그래요. 일단 수익 났으면 팔았을까요? 아니요. 수익 날았으면 팔았죠. 분명히. 그래요. 그때는. 그렇죠. 원래 그게 어려워요. 그때는 수익 나면 13,000원이 안 가갖고 13,400원이 안 가니까 약간 한 300원 그렇죠. 누구든지 다 정도. 그래요. 누구든지 네. 일단 수익이 나도 안 파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익이 나면 네, 뭐 당연히 팔 것인데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네. 못 파셨는데 자, 근데 차트를 보니까 여기가 네. 저항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 때 14,000원까지 막 텔레비에서 14,000원까지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14,000원 저작권자는 못 못 가는 건 팔았어요. 아닌데 제가 봐도 못 네. 가는 자리는 아닌데 그 전에 여기가 한번 저항대 있어서 이 저항대 한번 네. 걸린 거거든요. 걸리고 정확하게 좀 내려온 거고 내려왔으면 이제 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만약에 악재가 있다면 악재는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황이 지금 피크를 쳤어요. 이제 네. 실적들이 내년에서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실적들이 더 좋아지거나 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저의 그렇죠. 네. 제 예상이 아니고 지금 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는데 뭐 독일 회사들도 인수하고 뭐 미국 차도 인수하고 해갖고 얘네들이 기술력을 많이 쌓아놨는데 얘네들이 전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전기차 가격이 너무 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그런 차들을 걔네들은 2천만 원에 팔아버려요. 성능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 그래서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싼 부분이 차가 조금, 저도 그 나오려면요. 부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건 한 2년 정도 뒤에 있을 일일 것 같고 지금은 뭐 네. 아직은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장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14,000원 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한번 아니 조정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네. 이제 가러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매수를? 과연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려고 그러는데 1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게 움직이는 날, 자동차 부품주가 같이 움직이는 날 있죠. 그때 하셔야 네. 성공 확률이 높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들이 같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얘네들도 똑같이 빠지고 있고 움직이지도 않죠. 이럴 네. 때는 그냥 현금만 가지고 대기하시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아니 사면은 대강 얼마 정도에 사면은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성우 하이텍이 20%가 빠져요. 그러면 화신도 15%는 빠질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봐야 돼요. 자동차 업종들을.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동차 업종이 강할 때 다시 전화 주시고요. 몇 가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한농화성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 14% 넘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6,47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수화학이랑 같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에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7,00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패턴은 참 이뻐 보이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모두 약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고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흐름이 없어요. 얘만 강해요, 그냥. 얘만. 왜냐면 모든 테마가 다 빠지진 않죠. 올라가는 오늘 뭐 IT 섹터가 약하더라도 제주 반도체가 강하듯이 어쨌든 얘는 패턴이 괜찮은데 자, 매수 가격이 좀 쌌다면 17,000원이 아니고 좀 쌌다면 한 절반만 팔고 뭐 나머지는 좀 더 욕심을 내서 2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17,000원이면은 이거 만약에 내일서부터 다시 조정받아 일로 떨어지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물려가지고 어쩔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테마가 너무 쉽게 움직이는 쪽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묵혀놨고요. 움직이지도 않았고.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 패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움직였지만 제가 국제약품을 뽑았을 때도 국제약품을 한 3주 전, 4주 전, 이것도 한 두 번, 세 번 불기둥 AI 레이더 방송에서 뽑았을 때도 봐봐요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다 국제화성하고 한농화성하고 똑같거든요. 모양들이. 그러니까 좀 더 만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라서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는 거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시 움직여야 될 텐데 일단 매수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쨌든 다시 반등 주면 비중을 줄였다가 꼭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로 꼭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조정받을 때 한 15,000원이나 14,000원 그 이하면 더 좋고요. 좀 안전하게 좀 밑에서 단가를 낮춰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가 이틀 전서부터 움직일 거라 얘기를 했고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쪽이 안전할 겁니다. 근데 IT는 어떠냐? IT는 나스닥이 움직이면 바로 움직일 거예요. 죽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시소를 잘 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테마주들 흐름들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뭐 또 오후장에도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텐데요. 어쨌든 내일도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 기대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 보이고 있고요. 테마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 겨울이라는 특성상 제약 바이오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 매수가는 4,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